자,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 어저께 이제 판결이 났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돼서 민사소송이었습니다. 형사가 아니라 민사소송. 말하자면 특별히 누가 죄를 진 게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삼성물산의 대주주였던 일성신약이라는 회사가 제약회사죠. 일성신약이라는 회사가 1년 8개월 전에 이제 소송을 냈고, 그래서 이제 1년 8개월 만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이 적합하다라는 판결이 이제 어저께 났었습니다. 어떠세요? 이번 이 판결에 대해서 젊은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게 판결이 났다는 사실도 알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막연히 알지만 사실은 전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혹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복합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좀 차분히 말씀을 드리면 2015년 9월 1일 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을 전격적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문제는 기업과 기업이 합병을 하는 게 다반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 보이죠, 겉으론. 근데 이제 보면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삼성물산이 합병 직전에 상당히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고, 또 제일모직은 반대로 주가가 상당히 이제 최고점에 달하는 이런 어떤 좀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말하자면 이제 한쪽은 상당히 주가가 높고 한쪽은 주가가 낮은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주가가 높은 쪽에 있는 제일모직 쪽에 주식을 대량 가지고 있는 쪽이 이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님께서 이제 제일모직 주식을 거의 다 가지고 계셨고, 아주 많이 가지고 계셨고, 그 다음에 이제 삼성물산 주식은 한 주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이제 이런 비율로, 그러니까 1대3이죠. 예, 1대3의 비율로 합병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룹의 장악력이 높아지는 이런 이제 얘기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게 좀 뭔가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안을 들여다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삼성물산 주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 왜냐하면 멀쩡한 회사인데 자기 주가가 내려가고 또 반대쪽의 회사가 자기를 1대3,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일모직 주식 1이 삼성물산 주식의 이게 3분의 1인 거예요. 삼성물산 주식이 제일모직 주식의 3분의 1이 돼버리니까 상당히 원래 건실한 기업이고 오히려 또 자산 순위가 훨씬 더 많은 삼성물산 이라는 기업에 있는 주주들, 말하자면 그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막상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소송을 낸 거죠. 그래서 이제 일성신약이라는 삼성물산 옛날 이제 주주가 이제 이건 무효다. 왜 무효냐? 이런 어떤 불가피한,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합병을 하지 않아도 되는 회사를 합병을 한 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된 거고, 또 이제 그걸 또 보니까 이재용 씨가 이번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한테 430억을 주기로 약속을 해주고 하고, 그 중에서 250억을 지급을 한 것이 이제 뇌물로 돼가지고 지금 구속이 된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죄의 이름을 보면 이제 제3자 뇌물공여죄하고 단순 뇌물공여,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한 횡령 등등의 제목으로 지금 이제 구속 상태에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결국은 삼성물산의 합병을 위해서 이제 이런 돈이 왔다 갔다 했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불법한 묘판 어떤 의도로 지금 이미 한 분은 이제 형사적으로 이미 구속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민사 재판의 판결이 상당히 주목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건 적법하다, 그렇기 때문에 합병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법원이 판결을 내려버린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재판의 영향에 더 큰 이제 관심이 집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럼 사실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이제 우리 이재용 부회장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까지도 예를 들면 만약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여기가 왜 문제가 됐냐면 이 돈을 이제 250억을 받았고 그 받은 이유는 이제 정부가 이제 운용하는 우리 국민연금을 다 정부가 운용을 하잖아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주무 부서인데 그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셨던 이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급히 내려오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부분, 즉 말하자면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에 33.5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삼성물산 대주주들이 원래 자기들이 손해보는 합병인데도 불구하고 보통은 자기가 손해를 보는 짓을 안 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근데 이제 자기가 손해보는 짓을 삼성물산 주주의 최대 주주였던 국민연금이 우리는 합병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불협화음이 생기고 내부에서 이게 이렇게 합병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말하자면 이제 급히 보건복지부 장관께 하셨던 분이 이제 국민연금 이사장으로 이렇게 또 내려오시는, 그러면서 이제 일이 무마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찬성이 되고 합병이 찬성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결국은 뇌물이 공유가 돼가지고 된 것이 아니냐. 또 그렇게 또 이제 되었기 때문에 지금 판결이 이렇게 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유죄로 합정이 된 거죠. 1심 판결은. 그래서 이재용 씨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금 계속 구속자 신분으로서 지금 재판을 진행 중이신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청년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삼성물산과 이제 제일모직이 결국은 자연스러운 자본주의적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누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가치를 떨어뜨려 가면서 경제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판단,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예를 들면 한 재벌이 경영자의 어떤 경영권을 확보한다는 개념이라는 어떤 사인의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이익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경영권을 지켜주기 위해서 삼성의 주식을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성물산의 주주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기업 가치를 높여야 자신의 어떤 재산이 늘어나는데, 뭐 자신의 재산을 줄여가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을 지켜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10원 한 장이라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나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약간 비상식적이지 않느냐. 요게 바로 어떻게 보면 요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가장 큰 키워드라고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뭐 좀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네. 아무것도 몰랐던 안개 속에서 어느 정도 개요는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사실 어려운 건 맞는 말이고 저한테는 아직 어렵지만 네, 그래도 앞으로 이제 계속 지켜봐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 삼성 관련해 가지고는 뭐 예전에 이제 에버랜드도 지분 문제, 뭐 여러 가지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지분 상속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요번에 이제 이 말씀을 요 이벤트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저께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뉴스에 뭐가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정도는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느냐에 대해서 이 정도는 알아주셔야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현황,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사셔야 될 이 대한민국에서 좀 더 뭐랄까요, 유기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 또는 활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 정범부장이 여러분들한테 정범부장의 틱톡 코너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좀 더 장황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저희 뭐 틱톡에서는 이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떻게 뭐 좀 더 궁금하신 게 있으세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의 판결이 궁금한데, 뭐 당연히 뭐 이렇다라고 확언할 순 없지만, 이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혹시 뭐 머릿속에 이렇게 있으신가요? 사실 뭐 제가 아시는 이제 변호사분들이라든지 판사분들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각양각색의 말씀을 좀 하십니다. 뭐 근데 이제 뭐 이거야 이제 판결에 제가 법률 전문가도 아니지만 제가 이제 들은 얘기를 뭐 나름대로 취재를 좀 한 거죠. 들은 얘기로는 뭐 이재용 부회장에 관련된 어떤 재판은 이제 순서대로 가고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순서라는 것은 뭐 결론을 내놓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좀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첫 번째 이제 판결이 이제 민사소송에서 이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적법하다라는 민사소송 그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형사 소송에서도 아마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뭐 지금 뭐 모 방송국에서는 뭐 민사와 형사가 다르니까 무관하다라고 하지만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법률 전문가분들이라든지 또 여의도 뭐 정가에서 별로 없을 거예요. 아마 사실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하건데 아마 형사 이번에 이제 2심 판결,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에는 이번 판결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뭐 개인적 사견이니까요. 네. 네. 예. 어떻게 뭐 이 정도로 해도 될까요? 네. 간단하게 하셔서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